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좀 비가 오네요. 어제는 상당히 더웠는데 오늘 또 비가 와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충북도 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의장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선거가 이제 끝난 지 며칠 또 이렇게 지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선거 과정에서 인사드릴 분들도 뭐 인사도 드리고 네. 뭐 저도 또 이제 뭐 심신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잘 뭐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황영호 의장님 모신 거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충북도 국민의힘 충북 총괄 선대위 본부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를 총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패장의 입장이고 또 분석을 해보고 민심이 어떤지를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모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이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유권자의 선택은 네. 어떤 경우가 됐든 뭐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들 선거가 끝나고 이야기들 하시지만 유권자들께서 이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당에게 뭐 준엄한 어떤 회초리를 두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뭐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뭐 정치라는 것이 또 이번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뭐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아니면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년 전 총선과는 의석수는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도 청주에서 4석을 전부 또 석권을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이제 뭐 충북이 이제 전체 8석인데 네. 지난번 건 같은 경우는 뭐 청주에서 이제 한 석은 저희가 4석 중에서 한 석은 저희가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4석 전체가 이제 야당으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앞으로 충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뭐 청주권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뭐 기대를 하지만 이 정치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또 간단치만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또 집권 여당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또 협력해야 될 뭐 이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석은 중간에 이제 재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정호택 부의장이 이제 당선하면서 한석은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한석도 지금은 다 뺏기는 맞습니다.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네, 저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제 한석이 됐다가 네, 또 21대 때는 또 저희가 4석이 전체가 민주당으로 됐다가 네. 뭐 보궐선거 네, 과정을 네. 통해서 이제 한석을 다시 네. 저희가 탈원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뭐 그 한석마저도 또 저희가 야당에 내줌으로써 청주권은 야당 일색이 된 뭐 이런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공교롭게도 정호택 부의장 돈봉수 수수 의혹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져서 공천은 확정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만에 공천이 취소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좀 아쉬운 것은 어떤 공당의 어떤 공천이 결정이 됐으면 그 이후의 판단은 저는 뭐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또 뭐 사법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 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제가 뭐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네. 법원에서 네, 네. 뭐 예를 들어 1심, 2심까지 선고가 뭐 네, 네. 된 이런 조국 분들도 대표. 네,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뭐 기소가
다수 네. 뭐 그런 분들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완주를 했고 또 그런 분들도 다 당선이 됐는데 그 의욕만으로 어떤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당의 공천 결정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저희들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졌었고 네. 뭐 그런 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뭐 도민분들께서 잘 그간의 과정을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혼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선거를 해보면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좀 전개하나 뭐 추진해 나감으로써 또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중간에서 예를 들어 뭐 전투를 하는 와중에 네. 뭐 장수를 바꾼다든가 아하. 뭐 이런 거하고 뭐 이게 꼭 뭐 그렇게 뭐 비교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뭐 전장의 장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그 장수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선거를 치르는 이런 분들이 굉장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혼선의 결과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표 결과, 개표 결과를 보면 그런 아쉬움이 더 크겠네요. 상당히 서승 후보가 그래도 많이 그 선전을 했던데,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서승 후보께서 새롭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시고 선거까지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짧았거든요. 네. 불과 뭐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던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 서승 후보가 선전을 해서 그 정도 격차까지 좁혔다. 이런 것을 보면 뭐 일련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좀 그 의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충북에서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처원 당선인이 충북도의원을 재선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입장으로 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저 역시 오랫동안 뭐 지방의원 활동을 뭐 해온 사람 입장에서 뭐 지방의원 출신이 뭐 중앙정치라든가 단체장에 도전하고 뭐 성공하는 뭐 그런 사례는 굉장히 좀 긍정적 의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청주권에서는 뭐 첫 번째 사례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에 대한 책임감도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실력이라든가 충분한 능력을 만약에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어떤 중앙정계 진출이라든가 단체장 도전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는 한편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과연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뭐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이제 연관성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주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다 초선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명은 사실은 뭐 지역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 세대 교체를 해서 뭔가 이제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좀 파워 있게 하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는 물론 명분과 이제 현실 사이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뭐 특히나 중앙 정치, 여의도 정치는 네. 선수를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엄연한 그 현실이 있는 것이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지역의 현안, 지역 사업과 관련된 의원들의 역할 입장에서 보면 또 중앙정부,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을 하면 네. 국회의 지리를 익히고 뭐 국회에 어디에 어떤 뭐 위원회가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략적인 걸 갖다가 파악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당선되신 네 분의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께서 과연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런 목소리를
목소리만을 내는 것으로는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성과 부분을 과연 우리 지역민들,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뭐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당선자들께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이런 어떤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잘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회에서는 또 이상식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는 거죠? 저희는 이번 22일 날 이제 뭐 임시회가 개회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뭐 당선자하고 제가 차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면 뭐 이상식 우리 도의원 당선자께서는 22일 임시회부터 이제 의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웃기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떠났고, 예. 또 청주시 의회 의원 한 분도 예. 비례대표 출마해서 떠났고, 네. 지방의원들의 이 패기라고 할까 도전이 대단해요. 예전에는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님 입장에서? 저는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 의원들이 어떤 뭐 좀 더 큰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전이 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어떤 그만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어떤 시민들, 유권자들의 인식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어느 정도지 밀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뭐 젊은 후배 지방 정치인들에게는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먼저 좀 선행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과연 나의 그릇이 나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 시민들의 시선, 도민들의 시선이 그래. 그 친구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활동 과정을 볼 때 저 정도면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도전을 해도 좋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뭐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요새 도의원들은 자리를 탁 던지는 거 상당히 멋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저도 했는데. 뭐 이번에 그런 후배 우리 지방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용기가 부럽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또 뭐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뽑아놓은 한편으로는 이제 의장의 죄송한 입장에서 일이죠. 볼 때는 유권자들의 어떤 주어진 임기를 갖다가 보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 또 중간에 그 직을 던짐으로써 유권자분들께서 그에 따른 또 재선거를 해야 되고 또 비용의 문제, 또 책임 정치의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또 고민해볼 뭐 그런 지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여야에서 다 나오는 것 같고, 뭐 비서실장을 발표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안 한 것 같죠, 새로. 오늘 지금 현재로는 비서실장 후보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같은 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변화라고 할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 유권자들 대하는 태도, 나는 그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유권자를 갖다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하는 유권자를 받드는 이런 평상시의 자세, 그것이 나는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국민과 정말로 마음을 열고 뭐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권자분들께서 좀 더 국민에게 진솔하고 국민을 받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 뭐 이런 게 아니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충북도당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은 이종배 의원님이시죠? 예. 그 충주에 계시고 청주가 지금 아무도 네. 없어서 도당 위원장도 뽑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 저희가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중앙당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뭐 비대위 체제로 계속 전당대회 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우리 중앙당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우리 도당 위원장도 이제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돼 가시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충북 도당 위원장도 뭐 새롭게 선출해서 우리 도당 조직도 좀 새롭게 추스리고 또 심기일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기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번에 좀 낙선하셨지만 지역에서 일하실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 중에서 원외위원장 중에서도 하실 만한 분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저희는 뭐 정당에서 꼭 뭐 도당위원장이 뭐 원내만 뭐 해야 되는 뭐 그런 규정도 아니고 뭐 평당원도 할 수 있고 네. 원내 당협위원장들도 뭐 그동안 뭐 우리가 도당위원장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뭐 원내외를 불문하고 하여튼 우리 충북 도당을 새롭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우리 도당위원장으로 만약에 지금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임기가 마치면 새롭게 선출이 돼서 그분을 중심으로 다음번 뭐 지방선거도 준비하고 좀 침체된 우리 도당의 분위기도 일신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부 지역하고 동남사원 현역 의원들 계시고 네. 청주는 이제 도당위원장이 원외로 계시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뭐 아전 인수식의 어떤 뭐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낙선을 했지만 역대 청주권의 그 네 분의 국회의원 저희 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비록 낙선했지만 굉장히 좀 아까운 저는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로 보나 뭐 네. 그동안에 뭐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께 새롭게 어떤 정치적 활로를 좀 열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2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지방선거가 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지금 이 자치단체장 의장님들도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습니까? 후반기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정호택 부의장께서 임기가 5월 말에 마치게 되면 네. 자기 뭐 도지사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설마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이번에 뭐 청주권에서 완패라는 입장에서 차기 지방선거를 논한다는 것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은 우리 시민이나 유권자들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당에 필요한 것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숙의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뭐 저희가 이제 도당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도당들을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 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자천 타천으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자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하는 것은 확실치도 않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 개인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그런 역량에 대해서 네. 약간의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그 착각의 그 괴리가 유권자들, 시민들,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 후보의 그릇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릇에 너무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는 그건 참 서로가 피곤한 일이라 그래서 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우선 먼저 키워야 되고, 자질과 역량 플러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저분은 우리의 대표로 선출했을 때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유권자들을 또 시민들을 도민들을 정말 섬기는 자세 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뭐 이런 걸 갖춘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우택 부의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면 그 그늘이라고 할까요? 우산이 사실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도당위원장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선거가 끝났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출근하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의장님 사는 아파트로? 예. 친해지 같은 동료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같은 단지는 아니고 저는 B단지고 예. 아마 지사님께서는 A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A 단지가 도청 쪽이에요? 아닙니다. 저기 저 오창 쪽에 A 단지예요? 네네. 아, B 단지 사시고. 네. 아 거기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그 아파트 아파트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영환 지사하고 또 우리 후반기도 계속 또 의장님 안 하셔도 쭉 같이 이제 협력을 하셔야 될 건데.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서 저도 오랫동안 뭐 우리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뭐 또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의 몫으로 선출된 충북도의 의장으로서 또 이번 선거에 뭐 총괄선대 대책본부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환 지사님 또 저 그다음에 뭐 청주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범석 시장님 뭐 김병우 장님 비롯해서 우리 당의 어떤 지방정부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엄숙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도정이나 시정, 또 도의 업무, 뭐 시의 업무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또 우리 상처받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 또 지지 여러분들을 뭐 시간 난대로 찾아뵙고 그분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바쁘시고 또 마음이 무거우신데도 이렇게 출연하셔서 속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에 못다한 얘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테이 라이브에 이렇게 뭐 바쁜 중에서 출연하게 된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분들께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이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나오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뭐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그런 따끔한 질책, 이거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부터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도의 의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 당에 회초리를 드셨지만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좀 더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저희 당에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드리면서 이제 봄철이 시작됐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 보내시고 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비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영환 지사님 이사 오라고 추천 의장님에서. 아닙니다, 저는. 네. 인구 유입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그쪽으로 추천하셨을까요? 아니요, 언젠가 한번 뭐 지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저 뭐 어디 샀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거기 산다고 그랬더니 거기 좀 살기 어떠냐 그래서 뭐 조용하고 무심천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다. 요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앞으로 출근 같이 하시면서 쓰레기도 같이 주우시고 좋은 이웃사촌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